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데스토예거의 끝없는 추구, 성공을 부르는 30가지의 습관. 네, 오늘은 제 10장입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에 집중하라.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에 집중하라. 지식으로 배운 뒤 경험으로 터득하라. 지식으로 배운 뒤 경험으로 터득하라.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배운 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속담을 강조합니다. 나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못 참을 만큼 싫어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시간이 나면 무엇이라도 읽거나 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웁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십시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스스로 모든 실수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경험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또 넓혀라.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졸업장 외에 뭐가 남았는가? 쉽게 말해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옆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달랑 졸업장 하나만 남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면 아무것도 못 배운 것입니다. 성공자의 경험을 배워라. 세상에는 지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싶다면 나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쪼들리는 생활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모범이 되는 성공 모델을 찾고 있다면 정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약 운동을 하러 체육관에 간다면 강사의 학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강사만 보면 됩니다. 그의 키가 120cm여도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라면 이 사람은 운동이 뭔지 아는군 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반면 180cm일지라도 약골이면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죠 라는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성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현재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성공자는 남의 말을 듣고 배웁니다. 신념에 따라 사는 법과 다른 사람들의 조소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목적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것이 있어도 말을 아끼십시오. 최근에 엄청나게 큰 농어 박제 빛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여기 걸리는 일은 없었을 것을.
논쟁을 시작하면 듣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위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경험에 목을 매십시오. 주변에서 소위 똑똑하다는 멍청이들이 여러분을 어리석다 놀려도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에게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상대방을 제압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었죠.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의 역사부터 바꾸십시오.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십시오. 그렇다면 경험은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경험은 실수를 하거나 직접 해봄으로써 쌓은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한 실수든 못한 실수든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체득해서 얻은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멘토와 제자. 멘토와 제자. 성공하고 싶다면 나가서 멘토를 찾으십시오. 멘토를 잘 선택하십시오.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마이크 모독의 책은 지식의 보고로 나는 그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솔로몬의 지혜에서 멘토와 제자 간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너무 귀중한 내용이라 그중 몇 페이지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겠습니다. 멘토란 신뢰를 얻은 선생이다. 삶에서 여러 선생을 만날 것이다. 지혜는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지혜를 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실수고 다른 하나는 멘토다. 특별한 멘토는 가난과 번영, 하락과 상승, 상실과 어둠, 고통과 기쁨, 쇠락과 회복의 차이를 만든다. 특별한 멘토는 자신의 성공을 열어주는 성공 열쇠다. 특별한 멘토는 관계를 통해 지혜를 전수한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발전을 담보한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부를 좌우한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적의 손발을 묶는다. 특별한 멘토는 유력 인사들이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게 한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이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한다. 그는 여러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가 아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호감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기보다 여러분을 교정해 주는 데 있다. 특별한 멘토가 항상 최고의 친구는 아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멘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치할 수 없는 사람이다.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 여러분이 약점으로 고통을 받기 전에 그 약점을 보는 사람이 멘토다. 그는 적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적을 알아본다. 특별한 멘토는 제자의 적의 적이 된다. 특별한 멘토는 특별한 제자를 만든다. 특별한 제자는 특별한 멘토의 상담을 따른다. 특별한 제자는 멘토에게 자신의 비밀과 꿈을 드러낸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실수와 고통을 멘토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기대 수준을 멘토에게 명확히 밝힌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씨앗을 멘토의 삶에 다시 뿌린다. 특별한 제자는 결국 자신이 모시던 멘토의 망토를 받는다. 특별한 제자는 특별한 공격을 받으면 멘토의 피난처로 온다. 특별한 제자는 멘토와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변경한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삶을 위해 멘토 안에 해답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네. 여기까지 멘토와 제자 간의 어떤 관계, 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12장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을 중요시하고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거나 중요한 일을 경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당장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목숨을 걸어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보다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해결책에 목숨을 걸지 문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와 씨름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책을 찾느라 골몰할 때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에게는 분명한 원칙과 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건 여기서 그만.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선이 분명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좋아, 됐어, 그만해 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마음이 결정한다.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 것,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마음에 담고 해야 할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허우적대지 말고 이제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직장인 중 95%는 자신이 가진 전체 시간의 95%를 사소한 일에 쓴다고 합니다. 리더들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일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마음에 담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일만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일을 중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이 되면 하는 것은 많은데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낮은 일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단순화하거나 아예 없애십시오. 제임스 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생각 하나가 직장에 두고 온 생각 3개보다 낫다.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카일 샌드버그는 여기로 가겠다면서 동시에 저기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다수의 중요한 소수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소음일 뿐이다. 제13장 하라. 성공의 90%는 시작에 달려있다. 하라. 성공의 90%는 시작에 달려있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자리에 참석하는 것,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않고 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굳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자리에 오른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00명 중 단 1명만이 현재를 사는 진정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자란 것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봤자 이미 가진 것도 못 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내가 들은 조언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뭐라도 좀 해라입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는 시작하는 용기뿐입니다. 이런 용기가 몽상가와 성공자를 가릅니다. 어떤 여정에서든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의 90%는 어쨌든 시작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해서 실망도 할 수 있겠지만 노력조차 안 해본다면 어차피 실패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행동을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끝나지 않는 일을 영원히 붙들고 있는 것만큼 피곤한 것도 없다는 속담을 기억하십시오.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흐리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끝나지 않는 일과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게으른 자의 달력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네, 오늘은 10장부터 13장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주말 또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